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인권을 남성만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상은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당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이 언제 취득됐고 이런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쭉 훑어보면 여성은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대우를 해달라 이 정도의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을 굉장히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의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여성이나 남성이나 왜 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유치한 수준으로 천민자본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즉 성을 사고 팔 수 있다. 여성의 성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돈을 벌겠다. 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스파이 캠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우연히 BBC 방송을 보게 됐어요. 별 보지는 않는 방송인데 CNN하고 BBC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유명하고 세계적인 방송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흐름을 보면요. 뉴스의 흐름을 보면 BBC나 CNN은 굉장히 세계화를 추진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국 것이든 미국 것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매체에서 다루는 그런 뉴스의 흐름을 제가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중의 그런 묵직하고 무게 있는 그런 방송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계화, 세계 통제화를 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더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런 계열의 그런 방송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게 된 거는 한국의 그 몰래카메라죠. 스파이 캠이라는 거. 그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본 거예요. 자료를 쭉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동영상으로 그 원마드 같이 소리 지르고 얼굴에 이상한 거 쓰고 이런 집회하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 문제의 핵심은 뭐냐? 여성의 성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돈벌이. 여성의 성을 이용한 돈벌이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몰래카메라의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2012년에 2,400건이 나타났는데 2017년에는 6,000건 이상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 이 문제는 하나의 그 범죄잖아요. 어떻게 범죄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정말로 나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자료에 보면은 스파이캠으로 5,400명의 이상 그 범죄자가 잡혔답니다. arrested니까 잡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도 안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고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 문제에 무슨 페미니즘을 말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이거 보고 진짜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카메라, 그러니까 몰래카메라에 사용되는 그 카메라가 가격이 굉장히 싸게 이렇게 그 한글로 돼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거리에서도 이렇게 전문 그런 상가에 가면 세상에 도청, 몰카 탐지기, 뭐 도박 장비, 위치 추적기는 물론이고요. 뭐 비아그라나 CR 뭐 이런 거가 흥분제인데 그것도 팔고. 아니 지금 디지털로 그 성에 대한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고 한데 아니 무슨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책도 없이 말이죠. 그냥 페미니즘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뭐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 아니 지금 여성을 우대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회 자체가 국제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예로 1600개의 호텔 방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4명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TV라든가 뭐 헤어 드라이어 그 속에 또는 뭐 전기 그 소켓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대요. 이 미니 카메라가.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무슨 짓을 왜 못 찾아냅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4명이 찾아졌고, 왜냐하면 돈벌이를 뭐 기껏해야 6,000불 정도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 돈을 위해서 그렇게 1600개의 호텔 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날을 쳤다는 것이 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6,000불이면은 뭐 1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10년 구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리고 벌금도 꽤 많이 내게 됐다. 뭐라고 하는데 한국의 이 몰래카메라의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일반 사람도 호텔이나 뭐 한국 여행을 가기를 꺼려하게 되고,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BBC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꼭 외국 방송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국이 안고 있는 그 여성의 그 성평등이나 뭐 이런 거를 주장하잖아요.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뭐 워마드도 그냥 범죄 수준에 가까운 그런 집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일베나 워마드도 그냥 저는 왜 이런 식으로 그 여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성적인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처벌이 약하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형을 하잖아요. 처단을 해버리잖아요. 생명까지 죽여가면서 그런 처형을 굉장히 형량을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문란한 상태로 그냥 두니까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현 정부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승리가 있는 단톡방에서 투자자한테 성매매 알선을 한 의혹이 있다. 거기에는 네이버 사장의 아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의 밑바닥에는 경찰총장 이라는 거는 총경급이란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더 들여다 보니까요. 경찰총장이라는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고요. 강남경찰서 등등 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까지 했답니다. 현재 총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총경한테 집중되지 않고 단지 연예인 장 씨든가요? 젊은 사람에게 집중돼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밑바닥에는 이렇게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까지 한 경찰청 인사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총경, 윤모 총경이 여기에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여나 야나 할 말은 없는 거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 황교안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끼어 있는 김학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거는 진짜 수위가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누가 건설업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성접대를 하느라고 그랬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수 강간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부적인 걸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런 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을 마구잡이로 한 겁니다. 도대체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도덕적인 마음가짐도 없고 이 법적인 생각도 못합니까? 겨우 이 사람의 마누라가 불륜을 의심해가지고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성접대가 아니라는 거, 특수 강간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나 야나, 즉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정말 이 성에 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건지 상식선을 이건 진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